가설은 대충 정의하고 일단 빨리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MVP 먼저 돌려보고 고객 반응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행합니다. 실제로는 이 방식 때문에 실험만 계속하고 남는 건 왜 안 됐는지 모르는 실패뿐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가설 수립인데요. 대부분의 가설에는 무엇을 한다와 어떻게 한다만 있고 정작 핵심인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가, Y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 빈도를 늘리면 재방문율이 오른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추측 또는 단순한 가정입니다. 진짜 가설은 사용자들이 장바구니에만 담고 결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잊어버려서이기 때문에 결제 직전 단계에 알림을 보내면 24시간 안에 결제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원인, 우리가 할 개입, 기대 변화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할 제품과 서비스의 진짜 핵심 기능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Y가 빠진 가설은 100% 가까이 빗나가는지, 투자사에서 실제로 통과되는 가설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1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실제로 썼던 실패한 가설, 그리고 성공한 가설을 그대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스타트업에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가설 실험법, 지금부터 전부 공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설 수립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점성술 시장에서 성공한 1000명 스타트업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반드시 2호 홈페이지에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00명 스타트업은 보시다시피 점성술 시장에서 검증된 점성술사를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팀은 20년도에 창업을 하자마자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팁스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22년도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굉장히 큰 투자를 유치를 받으면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이 성장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 번의 실패가 분명히 있었고, 그 실패를 경험한 과정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점성술 시장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망한 시장이다라는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점성술 시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세웠던 가설은 점술 시장의 유저는 용한 점술인을 찾기 어렵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소비자 디맨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고 랜딩 페이지 클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용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고객 개발 과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점성술사도 인터뷰를 수행을 하면서 왜 점성술사들이 1000명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본인들이 점성술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고객으로 빙의해가지고 실제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1000명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는 점성술사들이 사실은 이 소비자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예약이 3개월 전부터 잡혀져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지, 즉 취소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명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비자들과 매칭되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인터뷰했던 점성술사의 절반 이상이 우리 플랫폼 가입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개발을 하는 걸로 팀원들과 목표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개발 후에 이제 이 서비스를 인터뷰를 했던 53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쉽지만 단 한 명도 결제하지 않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예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0명 스타트업도 당연히 이러한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두 번째 가설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두 번째 가설을 세우기 전에 일단 테스트에 참여했던 53명의 유저에게 연락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에 선생님이 단 8명밖에 없는데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가설. 공급자가 늘어나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명의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플랫폼에 집어넣고 나서 재벌들도 상담하는 전국 최고의 선생님만을 모셨다라는 카피라이터와 함께 마케팅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아쉽게도 53명의 유저 중 단 1명만 결제하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3명의 유저들에게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얻었는데요. 지금 창업자는 재벌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을 모집하셨나요? 라는 피드백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왜 고객들이 점성술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세 번째 가설을 직접 경험한 소름 돋는 이야기로 신뢰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여러 명의 점성술사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해보고 각자의 진솔한 피드백들을 남겨가지고 이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여기에서 53명의 유저 중에서 34명이 구매를 하고 이 중에서 16명이 지인에게 추천해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즉 검증된 공급자와 경험의 공유가 유저 경험과 설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깨우쳐야 되는 부분들은 1차 가설은 점성시장의 유저는 용한 점술인을 찾기 어렵다를 설계하고 테스트했는데 무려 개발까지 한 달 동안 했지만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가설을 공급자가 늘어나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테스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고객 인터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재벌도 무속인도 아닌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생님을 모집하셨나요? 라는 피드백에서 직접 경험한 소름 돋는 이야기, 즉 경험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신뢰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1000명 스타트업이 걸어왔던 여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드린 건데요. 자, 그렇다면 1000명은 왜 1차 가설을 세웠던 거에서 실패하고 왜 2차 가설을 한 번 더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1차 가설의 구조, 점술 시장의 유저는 용한 점술인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 가설을 한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설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가설을 설계할 때 왜 고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가설에 반영하면 오차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점술 시장의 유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용한 점술인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만약에 가설을 세웠다면 심층 인터뷰를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고 고객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만약에 찾아냈다라면 2차 가설인 플랫폼에 더 많은 점술인들을 넣어야 된다는 가설이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설을 세울 때 반드시 체계적으로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설을 단순하게 세우면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멘토링하고 또 투자 검토하고 실제 또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팀들이 가설을 세우는데 문제는 그 가설의 구조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거죠. 즉 실험을 하더라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인사이트를 얻지를 못하는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가설들을 여러 번 세우면서 또 여러 번 실패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가설을 설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실험 실패율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은 반드시 줄일 수 있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짧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